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카가세? 고카가세? 예. 일단은 논란의 발단이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그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네. 그 이재용 측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간 공개 간담회와 청와대 안가 비밀 독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호프 파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제 쪽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와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하면서 했었던 부정청탁을 같은 거다. 같은 성격이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재용 측 변호인이죠.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는 약간 이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의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그 되게 살기등등한 그 가운데서 그렇죠. 정강이를 차는 그런 장면이 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네. 너 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되게 이러면서. 무슨 그런 되게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인트 까이는 거지. 네.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근데 이게 저는 법조인들이 물론 이제 변호사가 되면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에 완전히 위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변호인 측이 수세에 몰려서 네. 그냥 찌끄린 실언이 아닌가. 네. 근데 실언치고는 너무 치명적이다. 네. 이게 탁현민이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근데 역대 그 대통령이 기업인들하고 벌이는 이런 회의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맥주를 같이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파격적이죠.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소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획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거에서 네. 또다시 탁현민의 능력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행사는 네. 인력이 되게 제한된대요. 보안 때문에 이걸 외부 인력을 들여와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부 인력만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다가 예행 연습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큐에 다 해야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획 능력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탁월하다. 네,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가 이제 떠들고 있고 이 말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밀실에서 야합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야합을 할 때도 안가에서 네, 그 안가에서 왜 둘이서 밀실 회담을 했고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오간 대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기업 간 공개 간담회 맥주 파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개 간담회잖아요. 보여주는 거. 언론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 보시라고.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시라고. 그런 맥주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뭐 어떤 그룹 회장이 와가지고 저 요번에 우리 회사 사업을 위해서 좀 밀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말을 한 서너 피 사다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 안가에서 둘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 쇼당을 친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혐의로 지금 박근혜 씨도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비교하느냐는 거지.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출당론 얘기할 때 네. 그 혁신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체에다 칼 꽂는 격이다. 탈당론 자체가. 네네. 근데 사실은 호프해동을 그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누가 시체에다 칼 꽂고 있는 건지 참. 보여주죠. 그리고 또 비슷한 류의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문영표 장관이 그 본인이 이제 직권남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을 삼성 쪽에 도와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었던 일 있죠.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지시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박근혜랑 연관된 다른 사람들 뭐 조윤선이라든가 네. 사실은 그 조윤선이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김기춘도 3년밖에 안 받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막 한눈에 이제 받고 있는 시점이고 네. 남은 박근혜에 대한 그 재판 결과 그것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될 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이제 슬슬 실언을 하면서 정신이 살짝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멘탈 붕괴다. 네.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윤선이 석방된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화를 뭔가 돌리는 허수아비 역할 이번에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윤선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또 같은 혐의로 이제 구속된 김기춘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를 완전히 배제한 적은 없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 균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이야 방구야 개새끼들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댓글에 이런 게 달린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보 성향의 문화계인들을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랄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돈줄, 그러니까 생명줄, 그러니까 생계를 가지고 위협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활동을 아예 못하게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호프 회동을 부정청탁이라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순직한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을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랑 비교를 하고 아무리 봐도 문화계를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무슨 이념 균형 정책이라고 집행한다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랑 같은 선상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카가세? 고카가세? 예. 일단은 논란의 발단이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그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네. 그 이재용 측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간 공개 간담회와 청와대 안가 비밀 독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호프 파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제 쪽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와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하면서 했었던 부정청탁을 같은 거다. 같은 성격이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재용 측 변호인이죠.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는 약간 이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의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되게 살기등등한 그 가운데서 그렇죠. 정강이를 차는 그런 장면이 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너 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되게 이러면서 무슨 그런 되게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인트 까이는 거지. 네.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근데 이게 저는 법조인들이 물론 이제 변호사가 되면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에 완전히 위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변호인 측이 수세에 몰려서 네. 그냥 찌끄린 실언이 아닌가. 네. 근데 실언 치고는 너무 치명적이다. 네. 이게 탁현민이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근데 역대 그 대통령이 기업인들하고 벌이는 이런 회의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맥주를 같이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파격적이죠.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소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획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거에서 네. 또다시 탁현민의 능력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행사는 네. 인력이 되게 제한된대요. 보안 때문에 이걸 외부 인력을 들여와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부 인력만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다가 예행 연습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큐에 다 해야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획 능력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탁월하다. 네,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가 이제 떠들고 있고 이 말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밀실에서 야합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야합을 할 때도 안가에서 네, 그 안가에서 왜 둘이서 밀실 회담을 했고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오간 대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기업 간 공개 간담회 맥주 파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개 간담회잖아요. 보여주는 거. 언론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 보시라고.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시라고. 그런 맥주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뭐 어떤 그룹 회장이 와가지고 저 요번에 우리 뭐 회사 사업을 위해서 좀 밀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말을 한 서너 피 사다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 안가에서 둘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 쇼당을 친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혐의로 지금 박근혜 씨도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비교하느냐는 거지.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출당론 얘기할 때 네. 그 혁신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체에다 칼 꽂는 격이다. 탈당론 자체가. 네네. 근데 사실은 호프해동을 그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누가 시체에다 칼 꽂고 있는 건지 참. 보여주죠. 그리고 또 비슷한 류의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문영표 장관이 그 본인이 이제 직권남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을 삼성 쪽에 도와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었던 일 있죠.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지시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박근혜랑 연관된 다른 사람들, 뭐 조윤선이라든가, 네, 사실은 그 조윤선이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김기춘도 3년밖에 안 받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막 한눈에 이제 받고 있는 시점이고, 네, 남은 박근혜에 대한 그 재판 결과 그것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될 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이제 슬슬 실언을 하면서 정신이 살짝 나가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멘탈 붕괴다. 네.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윤선이 석방된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화를 뭔가 돌리는 허수아비 역할 이번에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윤선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또 같은 혐의로 이제 구속된 김기춘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를 완전히 배제한 적은 없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 균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이야 방구야 개새끼들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댓글에 이런 게 달린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보 성향의 문화계인들을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랄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돈줄, 그러니까 생명줄, 그러니까 생계를 가지고 위협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활동을 아예 못하게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호프 회동을 부정청탁이라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순직한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을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랑 비교를 하고 아무리 봐도 문화계를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무슨 이념 균형 정책이라고 집행한다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랑 같은 선상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윤선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또 같은 혐의로 이제 구속된 김기춘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를 완전히 배제한 적은 없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 균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이야 방구야 개새끼들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댓글에 이런 게 달린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보 성향의 문화계인들을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랄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돈줄, 그러니까 생명줄, 그러니까 생계를 가지고 위협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활동을 아예 못하게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념 균형 정책을 집행한 것뿐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호프 회동을 부정청탁이라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순직한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을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밀실에서 야합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야합을 할 때도 안가에서 네, 그 안가에서 왜 둘이서 밀실 회담을 했고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오간 대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기업 간 공개 간담회 맥주 파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개 간담회잖아요. 보여주는 거. 언론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 보시라고.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시라고. 그런 맥주 파티라는데 거기서 뭐 어떤 그룹 회장이 와가지고 저 요번에 우리 뭐 회사 사업을 위해서 좀 밀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말을 한 서너 피 사다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 안가에서 둘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 쇼당을 친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혐의로 지금 박근혜 씨도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비교하느냐는 거지.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출당론 얘기할 때 네. 그 혁신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체에다 칼 꽂는 격이다. 탈당론 자체가. 네네. 근데 사실은 호프회동을 그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누가 시체에다 칼 꽂고 있는 건지 참. 보여주죠. 그리고 또
많이 잘못했다가. 근데 이게 저는 법조인들이 물론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에 완전히 이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변호인 측이 수세에 몰려서 네. 그냥 찌끄린 실언이 아닌가. 네. 근데 실언치고는 너무 치명적이다. 네. 이게 탁현민이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근데 역대 그 대통령이 기업인들하고 벌이는 이런 회의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맥주를 같이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파격적이죠. 네,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소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획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거에서 네. 또다시 탁현민의 능력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행사는 네. 인력이 되게 제한된대요. 보안 때문에 이걸 외부 인력을 들여와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부 인력만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다가 예행 연습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큐에 다 해야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획 능력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탁월하다. 네,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가 이제 떠들고 있고 이 말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가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카가세? 고카가세. 예. 일단은 논란의 발단이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그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네. 그 이재용 측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간 공개 간담회와 청와대 안가 비밀 독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호프 파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제 쪽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와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하면서 했었던 부정청탁을 같은 거다. 같은 성격이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재용 측 변호인이죠.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는 약간 이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의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되게 살기등등한 그 가운데서 그렇죠. 정강이를 차는 그런 장면이 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너 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되게 이러면서 무슨 그런 되게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인트 까이는 거지. 네. 예. 말하면 비슷한 류의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문영표 장관이 그 본인이 이제 직권남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을 삼성 쪽에 도와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었던 일 있죠.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지시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박근혜랑 연관된 다른 사람들 뭐 조윤선이라든가 네. 사실은 그 조윤선이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김기춘도 3년밖에 안 받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막 한눈에 이제 받고 있는 시점이고 네. 남은 박근혜에 대한 그 재판 결과 그것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될 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이제 슬슬 실언을 하면서 정신이 살짝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멘탈 붕괴다. 네.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윤선이 석방된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화를 뭔가 돌리는 허수아비 역할 이번에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